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헌법 기구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우영 후보는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몇 년 전에 이제 노조위원장으로 있을 때 부산 지하철 노조 얘기했는데 이제 엄청난 돈을 전체로 보면 이제 300억이 넘는 돈을 우리 조합원들을 전부 일일이 가서 설득을 시켜서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뭐 엄청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오셔서 직접 오셔서 이우영 후보하고 악수하는 것도 봤고 그래서 대단히 좋게 됐는데 유야무야 되다가 최근에 된 것 같아요. 그걸 좀 설명을 좀 해보시죠. 얘기는 너무 많이 물으시는데요. 사실 뭐 아니 더 알려야 돼요. 더 알려야 자기 좋은 점은 더 많이 알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이제 국회가 기득권을 좀 놨고 특권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 노조들이 아주 오랫동안 투쟁해오면서 사실 노조가 있는 직장들이 많은 좋은 직장이 사실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요즘 혹시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부산교통공사 요즘 좋은 직장입니다. 어쨌든 소속을 해서 지금도 좋은 직장인데 저 같은 경우에 매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퇴직할 때까지. 그리고 퇴직금도 반영이 돼요. 그럼 제가 41인데 19년을 더 다니면 1억 9천만 원이죠. 그럼 퇴직금까지 더하면 한 3, 4억 될 거예요. 엄청난 돈을 기대해야 되는 데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 받으면 사회적으로 너무 우리가 참 그렇다. 지금 청년들이 취업도 못하고 일자리도 없다고 말리고 우리가 평소에 지하철 안전 인력이 필요해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그대로 둘 수 없다 해서 조합원들을 만나서 여러분들도 좀 근무시간도 줄이고 우리 일자리 나누자 해가지고 1년 동안 말씀대로 조합원을 설득시켜서 93%로 그럼 하면 되자. 잘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다 안 된다 했죠. 잘했어요. 투표에도 51%는 게 아니고 93% 받았습니다. 아이고야 정말 리더로서는 정말 아주 훌륭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시에 어쨌든 간에 그때는 뭐 서빙도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안 됐다가 그 서병수가 이번에 진구에 나온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했죠. 그때 저희가 그렇게 요구했는데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7명 해고시키고 조합원 850명을 저희 직원이 한 그때 3,000명 좀 넘었는데 850명을 직위해제시켰어요. 그런 요구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보니까 일자리를 잘라서 없애는 사람이 왜 또 나왔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그 같은 지역보다 너무 울분이 나가지고 저를 해고시키면서 진짜 그 해고되고 저 안 그래도 직장자 가져뒀는데 아니 개인 해고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를 그럼 뭐 몇백 명을 그래도 없애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그래가지고 안 됐죠. 네,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이제 다음 위원장님께서 저랑 같이 일할 때 수석 부위원장 하셨던 분이 위원장이 되고 그 조합원이 그때 결정 내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설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안을 그대로 교섭을 계속할 수 있어서 다행히 합의가 이번에 부산의 권력도 바뀌고 또 시의회 다행히 좋은 시의원분들도 좀 오셔가지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100%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봐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100%는 아니고요. 그래도 민주당으로 권력이 이양이 돼서 이런 좋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정의당이 씨를 뿌리고 민주당이 걷었으니 그렇죠. 이제는 정의당을 좀 더 키워줘야 된다. 또 이런 말도 또 충분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완전 다 먹어가지고 알고. 그래서 이제 540명이 플러스 퇴직자까지 포함해가지고 630명을 채용하게 된 거죠. 코로나만 없었다면 2월달에 벌써 시험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연기되면서 시험 수험생분들 좀 안타깝지만 잘 이겨내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거기다가 이유용 뭐 기금 취업 뭐 이런 거 혹시 안 붙입니까? 아마 저희는 유년샵이라서 오늘 다 뭐 우리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노조원이 다 돼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오시면 아마 조합에서 저희가 이렇게 그 후배분들이 채용되고 참 선배들 참 빛나겠네요. 저도 그때 그 3호선 대통령 될 때 그 선배들이 요가 인력으로 채용돼서 저희 때 그 신규자분들이 노조에 떡을 사들고 그런 부분 일반 시민분들은 노조하면 좀 안 좋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와서 저희랑 막상 해보면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자가차짐에 인터뷰할 때도 일반 시민이 그렇게 느끼는 게 많다. 노조가 약간 이익단체잖아요.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도 자기한테 돈 문재인 대통령이 노조를 많이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노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좋은 거예요. 노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노조 없는 직장 중에 취업하고 싶은 직장이 별로 없어요. 그럼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 큰 당에
지금 저 민주당의 최 후보나 미통당의 통합당의 그 김도우 후보는 지역 현안은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사실 모든 지역구 국회의원이 뭐 지역 현안들 다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함영동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거나 횡단보도 그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인 거 그런 거 반대하는 사실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근데 그 시의원들이 하는 거고. 그래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주례구치소의 간섭 의전 문제하고 기밀 신고한 문제가 두 개가 지금 있는데요. 주례구치소 이전은 사실 이 명칭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강서구에 이미 강동동에 부산교통소하고 소년심사분리원이라는 그 교정시설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것도 지하철이 지난 역세권. 그래서 이제 부산시가 처음에 주례구치소를 이전하려고 여러 것을 하다가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자리가 엄청 극장하겠다는 거죠. 예. 여기를 개발하고 여기를 싹 걷어서 조금 더 안쪽으로 왠지 외진 곳으로 옮기고 요즘에 교정시설은 옛날처럼 막 철조망 이런 게 안 보입니다. 호텔처럼죠. 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안 보이는 곳에 지으면서 부산교도소를 이전해서 지으면서 주례구치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합니다. 그래서 통합교정센터를 건립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좋은 거죠. 그럼 주례에도 그 지금 주례구치소 자리도 개발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그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구 국회의원이잖아요. 공약이기도 해서 해결돼도 좋고 또 여기 강동동에 있는 강동동과 대전동도 지하철 역세권이 개발되면 제가 오늘 명지에 가서 얘기하니까 명지 주민들도 그러더라고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니 거기 도시 개발되면 그 사람들도 많이 오고 좋을 건데 우리는 찬성한다.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명지하고 주례구치소는 14km고 여기 22km로 먼 데다가 원래부터 부산교도소가 있었는데 무슨 명지랑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만 자꾸 편하게 이용한다니까 좀 맞장구를 치시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선거운동 돌아다니면서 이게 문제다.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자꾸만 그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정치 정책을 하는 거죠. 아까 그 코로나 재난 기업 그 이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찬성인데 지금 현재 거대 두 후보 민주당 후보도 좀 반대. 아니 민주당은 그 찬성을 하고 들어가야 될 판에 왜 그걸 반대를 하고? 네? 참 답답한 사람들. 지금 사상의 배재정 후보는 어때요 입장이? 사상의 배재정 후보랑 그 미래통합당의 그 장재훈 후보, 그 자식 교통사고 때문에 알아요. 그 두 분 다 옮긴다고 찬성하고 있는데 옮겨야 된다라고 자기는 하고 있죠. 김도를 안 된다고 했고. 네, 하여튼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북강서에 있는 그 최 후보는 원래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고, 근데 하여튼 그래서 현안을 모르는 것 같고, 통합당의 김도우 후보는 그 사람들은 길게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고 아까운 시간에 말할 필요가 없고, 네. 하여간 정치인으로서 좀 내가 볼 때는 능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좀 그렇죠. 저희가 플래카드도 한 2번이나 붙였어요. 근데 이제 강서구청이 이상하게 행정을 하는 게 처음에는 제 걸 다 떼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왜 떼십니까? 거기 찬성하는 입장에 플래카드 아직도 다 붙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그 지역 주민들이 좀 강동동 딱 그거가 있어요. 강동동이 김도우의 출생지. 거기 제주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싸웠죠. 아니 이거 관공물법에 의해서 다 똑같이 처리하는 건데 왜 이거는 불법 변수명이 아니고 이건 아니야.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서 깜짝 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정당 이름 없으면 되느냐. 그래서 저희 당원들한테 얘기해서 정당 이름 빼고 당원들 이름을 붙였는데 또 저희 거는 뗀 거예요. 선거 바빠가 항의를 못했는데 강서구청도 민주당 아닙니까? 제 대통령도 이거 법무부랑 협의하고 오고도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지금 구치소 이전을 도와주고 있는데 왜 우리 형수만 안 되고 그 반대편에 있는 통합당에 있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형수방은 놔두고 있는 하여간 대한민국에서 하여간 통합당과 김도우 후보는 없애야 돼요. 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제가 취업중인데 그런 말 했죠. 미래통합당의 정신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게 만든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 주요한 기능이 행정부를 견제하게 하고 도와주기도 하면서 잘 운영되게 하는 건데 자기들이 뽑아낸 대통령을 자기들이 탄핵시키게 만들어놓고 무슨 정치로 정치를 하고 나오는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처음에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 안 나온다고. 내가 듣기로는 무슨 이게 얼마나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당선이 되면 재투표를 보궐선거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나 혹은 뭐 떨어질 것 같아서 안 나온다 여러 가지 낭설이 이렇게 들리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은 내가 볼 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최지훈 후보하고 이제 되는 건데 최지훈 후보는 아직 정치인으로서 능력이 좀 아직 검증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의당의 이우영 후보가 좀 강력한 좀 견제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최지훈 후보가 아무래도 좀 국제 경제 전문가라서 이 코로나 사태 때도 저처럼 강력하게 뭐 기천한 기본 소득을 전문가에 지급하라든가 더 잘 경제 정책을 안다고 하셔서 이 위기 극복의 대안을 사실 좀 저도 사실 기대했어요. 저보다 더 잘하신다고 해서. 그런데 이제 뭐 여느 국회의원들 어쨌든 민주당 구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구청장도 있으니까 그저 그냥 지역 현안을 그대로 제가 볼 때 좀 가져오신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지역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구인데 대단히 중요한 지역구인데 후보가 내가 볼 때는 아마 유권자들이 그러실 거예요. 후보가 결국에 이제 최지훈 후보가 이기지 않냐. 그렇죠. 내가 봐도 이길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은데 김도호 문제 떨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마음 푹 놓으시고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의식이 있는 분들은 우리 정의당 그 싹을 좀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싹을 좀 이렇게 키워줘야 최소 5%는 받아야 이게 또 정의당이 견제를 하고 가는데 최지훈 후보는 이길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길 거니까 그렇게 선거운동도 치밀하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이 좋은 선택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정치 제가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놈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정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그놈이 그래 억울하지. 정말 억울한 거예요. 아니 저는 한 번도 정치를 안 했는데 저보고 정치는 다 그놈이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니까 한번 계속 바꿔봐라. 언젠가는 마음의 현상 안 나오겠냐. 그놈이라는 소리 왜 자꾸 똑같은 당에 찍어주냐 하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하여간 그 좋은 후보가 지금 우리 이제 북강서에 나왔으면 제가 꼭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 후보는 이제 민주당에 나왔으면 딱 되는 건데 민주당에 더 좋은 또 후보가 나왔는데 이건 뭐 번하면 될 것 같고 싹을 자르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진보의 싹을 좀 키워주시면 또 한개 주영 씨가 남았습니다. 뭐 하나 왔어요. 그 아까 연한 큰 연한 중에 하나가 어차피 유튜브 시간 한게 없으니까 양해 갑자기 화제를 바꿨지만 우리 주민분들이 좀 알아야겠다. 이제 그 김해 신공항 사실 이게 경북하고도 갈등이 있고 밀양하고도 갈등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신공항 짓느냐 마냐 관문공항에 대해 지금 말이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 김해공항이 24시간 운영되지 않는 것은 군사공항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비행기가 못 뜨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신공항 건설 안에는 미군 군사공항의 이전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가덕도에 공항을 짓든 뭐 밀양에 짓든 우리 부산 시민들은 대부분 가덕도에 짓기로 원하는 가덕도에 짓는다 치면 여기에 그대로 공항이 있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에코델타시티나 그 주위의 분들은 여전히 그 초음속 전투기에 소음 영향권이 있고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면서 자꾸만 옮겨야 되냐 말아야 해서 제가 그래서 군사공항까지 같이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게 맞고 그렇지. 군사공항을 못 옮기면 거기다 짓는 것이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일 중요한 일이 쏙 빼고 짓느냐 마느냐 여기 오냐 저기 오냐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계속 정쟁을 만드는 거죠. 그래. 그래서 좀 현실 우리 정치인들께서 좀 너무 이 표를 받기 위해서 정쟁을 하지 말고 코로나처럼 그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처럼 필요하면 빨리 하는 거고 또 부산교도처럼 국민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우리 국민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맞는 얘기를 하면 맞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다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그냥 쌩 까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동안 이야기 잘 나눴는데 우리 유권자들한테 인사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소가 진행되고 오늘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를 아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 우리 주민분들 좀 시끄럽게 많이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제 목소리가 들리면 한번 나오셔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 번만 좀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촛불혁명 이후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많이 꿈꾸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놈이 정당 계속 찍어주시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인에게도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